통역기를 내려놓게 만든 목소리는 언제나 설명보다 먼저 도착한다. 그날 미국 동부의 대도시 한복판, 반짝이는 유리 천장 아래로 세계 각국의 깃발이 물결치고 조명은 서로 다른 리듬을 타며 무대를 예열하고 있었다. 객석은 축제의 활기로 가득했지만 바로 그 한가운데에 묘한 기류가 떠올랐다. 국제문화 교류라는 완벽한 명분의 뒤편, 단 한 사람을 향한 비밀스러운 요구가 조용히 내려앉은 것이다. 한국 대표로 호명될 이름, 김용빈. 그리고 사회자의 담담한 한 문장. 영어로 노래해 주십시오. 다른 나라의 가수들은 모두 자기 언어로 노래했는데 왜 그에게만 낯선 언어의 벽을 세웠는지 그 누구도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객석의 호흡이 순간 움츠러드는 소리, 무대 담당 스태프들이 서로 눈빛을 나누는 기척, 그리고 카메라들이 광속으로 초점을 재조정하는 미세한 진동만이 상황의 비정상을 증명할 뿐이었다. 그 부탁은 사실 부탁이 아니었다. 실수 한 번이면 국제무대의 농담거리로 소비될 수 있는 잔혹한 시험. 그러나 그가 무대 중앙에 서는 순간 긴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판소리의 길에서 트로트의 길로, 전통의 숨결에서 대중의 박동으로 늘 경계 위를 걸어온 사람만이 갖는 특유의 침착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살짝 낮추고 객석을 한번 훑었다. 통역기의 붉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 작은 전자기의 편의성 덕분에 세계는 서로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그날 그 믿음은 한 인간의 목소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 무대는 결코 우연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당일 아침, 예고 없이 떨어진 영어 요구는 그의 준비를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그는 노트북을 열어 오래전에 메모해둔 문장들을 불러냈다. 상실과 그리움,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의지. 언어가 달라도 인간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기초 감정의 서랍들. 그가 고른 단어들은 교과서의 정답이 아니라 삶의 골짜기에서 다져진 호흡의 길이었다. 억양의 완벽함 대신 단어가 안고 있는 체온을 우선했고 문장의 정확성 대신 선율과 호흡의 결합을 선택했다. 말의 끝은 숨의 시작이고 숨의 길은 노래의 골격이라는 걸 그는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리허설에서 첫 소절이 공간을 스쳤을 때 몇몇 스태프는 통역기 볼륨을 내렸다. 자막 없이도 의미가 온다는 그 믿기 어려운 사건이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음절마다 달라붙는 불안은 연습이 깊어질수록 서서히 탈락했고 대신 소리의 골격이 또렷해졌다. 그는 한국 장단의 미세한 밀고 당김을 영어 문장의 박자에 이식해 낯선 언어를 자기 호흡의 질서로 끌어당겼다. 그게 바로 그날 밤을 지배한 비밀의 첫창이었다. 본 공연이 시작되자 전 세계의 리듬이 차례대로 무대를 건넜다. 아프리카의 북이 심장을 두드리고 유럽의 아리아가 천장을 밀어 올렸으며 남미의 현악은 관객의 어깨를 흔들었다. 각자의 언어와 전통은 저마다의 고향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대표라는 호명과 함께 조명이 한 점으로 모였다. 그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객석 앞줄에 언론인들이 펜을 내려놓고 평론가들이 의자를 앞으로 당겼다. 사회자의 요구가 돌처럼 남아있는 무대. 영어로 노래해 주십시오. 그 말을 떠받치는 전 세계의 시선. 발음이 어색하면, 문장이 꼬이면, 숨이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초단위의 낭떠러지. 그런데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첫 소절은 낮았다. 낮아서 오히려 깊었다. 발음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모음을 열고 닫는 입술의 긴장, 자음을 치고 빠지는 혀의 속도, 그 사이를 잇는 숨의 길이가 음악으로 이어졌다. 언어의 매끈함이 아니라 정직한 호흡이 음절을 받쳐 올렸다. 그 순간 객석 어딘가에서 통역기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모두가 한꺼번에 이해한 건 아니었다. 다만 이해 이전의 감각, 의미라는 이름을 달기 전에 이미 감정이 출렁이는 순간이 분명 존재했다. 자막이 필요 없는 울림이 객석의 벽을 타고 흐르며 손등 위의 소름으로, 굳은 어깨의 이완으로, 눈가의 미세한 떨림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중반으로 넘어가자 그의 목소리는 서사로 변모했다. 상실은 단정했고 그리움은 길었으며 희망은 단호했다.
영어 문장의 질서 위로 한국 장단의 미세한 진동이 포개지면서 음과 음 사이에 우리 고유의 한이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그건 슬픔과 다르다. 슬픔이 어둠이라면 하는 어둠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은 불씨다. 그는 그 불씨를 성급히 키우지 않았다. 대신 숨을 조금 더 길게 들이마시고 끄듬을 오래 붙잡으며 관객이 스스로 불을 발견하도록 시간을 내어주었다. 그래서일까 앞줄에 어느 평론가는 펜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고 객석의 청년은 통역기를 귀에서 떼어 손에 쥔 채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았다.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잊은 채 그저 느끼고만 있었다. 후반부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고 박수는 더 느려졌다. 정점으로 치닫는 대신 그는 고요를 조성했다. 언어의 공연이었다면 절정의 고음을 향해 올려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숨과 침묵의 역학이었다. 호흡 사이가 넓어지고 넓어진 틈 사이로 관객의 심장이 자기 속도로 뛰도록 내버려 두었다. 몰아치지 않는 용기, 침묵을 믿는 결기.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흘러나왔다. 의미를 빚어낸 단어가 아니라 의미를 초과한 목소리로. 소리의 끝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사라질 때 공연장은 완벽한 정적에 잠겼다. 카메라의 녹화등만이 흐릿하게 반짝였다. 1초, 2초, 3초, 그리고 5초. 그 정적은 실패의 당혹이 아닌 거대한 울림이 가라앉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첫 박수는 작았다. 그러나 맑았다. 그 한 점의 박동이 순식간에 불어났다. 객석 뒤편에서부터 파도처럼 밀려온 박수는 스탠딩 오베이션으로 솟아올랐고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올린 채 눈을 감았다. 통역기는 무릎 위에 내려져 있었다. 그 작은 기계는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번역하지 못했다. 번역이 필요 없는 언어, 음악의 원형이 무대 위에서 현현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감정은 서로 충돌하지 않았다. 같은 타장 안에서 다른 빛을 냈을 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박수는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조명이 서서히 밝아졌지만 객석의 호흡은 여전히 낮고 길었다. 여운이 객석을 통째로 감쌌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복도에서는 방금 본 장면이 사실이었는지 서로 확인하는 사람들, 로비에서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되감는 사람들, 그리고 계단참에서는 조용히 눈가를 훔치는 사람들. 그들의 언어는 제각각이었지만 말의 결론은 같았다. 언어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졌다. 언론은 다정하지만 단호한 문장으로 그 밤을 기록했다. 어떤 평론가는 그를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린 목소리라고 불렀고 또 다른 이는 발음의 숙련도가 울림의 진실성을 이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음악이란 결국 호흡의 정치이며 진심의 윤리라는 결론이 복도마다 소문처럼 번졌다. 그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가 걸어온 길은 늘 경계였다. 국악의 깊은 골과 대중가요의 넓은 평야 사이, 전통의 의식과 현재의 취향 사이, 기술의 정밀함과 감정의 이식 사이, 그 경계에 오래 서 있던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균형이 있다. 지나치게 정확하면 피가 마르고 지나치게 감정적이면 골격이 무너진다. 그는 둘 사이에서 호흡의 기둥을 세웠다. 말은 그 위에 걸린 현수막일 뿐 진짜 구조는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했다. 그 증명은 뜨거운 구호가 아니었다. 오히려 침묵과 길게 뻗은 숨, 그리고 과장되지 않은 미소로 완성되는 느린 설득이었다. 그날 밤의 영상은 순식간에 세상을 돌았다. 자막을 붙이지 않은 클립에 달린 첫 댓글은 놀랍게도 간단했다. 나는 한국어도 영어도 잘 모르지만 이 목소리는 내 마음을 번역한다. 번역한다는 동사는 그날 비로소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언어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건너가게 하는 길, 그의 노래는 그 길을 열어젖혔다. 그래픽으로 구현한 세계지도 위에서 재생 카운터가 빛을 찍으며 올라갈수록 공연장 밖의 세계가 점점 조용해지는 기이한 역설이 탄생했다. 떠들수록 고요해지고 공유할수록 각자의 내면으로 깊이 가라앉는 클립.